15명 중에 12명이 서울과학고를 붙었는데 제가 그 못 붙은 3명에 제가 들었어요. 이제 정재현님께서, 정재현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어요.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원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민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수석 입학이시던데 민족사관고등학교 얘기도 해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실은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일단 이런 얘기를 굳이 할 상황도 없었고, 해도 이거 뭐 다 친구들이 뭐 다 과학고, 서울대, 의대, 치대 이런 애들이 저는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민족사관고등학교 내가 수석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해줄까? 뭐 이래도 재밌어 하지도 않을 거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SNS에 제가 알려지면서 그런 리플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 정재현님을 제외하고도 분명 민족사관고등학교 수석이라고 써져 있는데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써 있으니까 그럼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간 건가? 저 사람은? 그게 되나? 아니면은 왜 민족사관고등학교 다니다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굳이 간 거지? 왜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2010년대부터 들어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죠. 실제로 민족사관고등학교 좋은 학교예요.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로도 유학도 많이 보내고, 오히려 단순히 서울에서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주로 가는 서울과학고보다, 물론 서울과학고도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그렇게 해외로 유학을 많이 보내면서 이미지가 좋아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런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로 유학 가는 학생들도 많이 이제 보내기도 하고 학교 분위기도 그렇게 됐지만, 일단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97년도에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96년도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2기였어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는 9기입니다. 9번째로 들어간. 서울과학고등학교는 88년인가부터 생겨서, 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서울과학고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좋은 학교인데 민족사관고등학교 수석이야? 야, 그럼 쟤는 서울과학고등학교도 수석 아니었을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입학시험 수석이 가능했던 거는, 저희 때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이제 막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고등학교에서, 물론 그때도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정말 좋은 시설과 장학금 막 다 무료,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를 기르겠다는 기업이지만 지금도 있죠. 파스테르, 우유나 뭐 이유식이나 요구르트 고급 브랜드인데, 그때는 이제 어땠냐면 96년도 옛날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파스테르가 막 생긴 지 한 3, 4년, 4, 5년밖에 안 지나서 정말 엄청난 게 빠르게 고급 그런 우유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뭐 살균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정말 지금은 사실은 다시 다른 우유가 뭐 1위고, 파스테르는 이제 약간 고급 브랜드지만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 그때는 막 서울 우유를 그냥 아성을 위협하는 데까지 올라온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되는 와중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최명재 이제 파스테르 회장님, 93년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설립하고 96년에 신입생을 처음 받았고요. 이제 파스테르 회장을 2004년까지 하셨네요. 근데 최명재 님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분은 되게 깨어 계시고, 정말 소위 말해서 사회의 정말 오피니언 리더 같은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96년에 개교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사업으로 번 돈을 자기가 막 이걸 가지고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냥 기부도 뭐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데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는 뭐 거의 25년 전이니까 더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를 내가 길러내겠다. 내가 고등학교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 당시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냐면, 96년 이때가 서울과학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막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8년에 이제 개교를 해서 이제 적어도 한 6기, 7기, 저희 선배님 한 5기, 4기, 5기 이런 분들이죠. 저보다 한 3년, 4년 더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울대를 막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서울대 이과의 각 모든 과, 수학과, 물리학과, 전기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이런 각과의 과 수석을 다 싹쓸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약간 입시 서열을 조정하고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그래서 뭐 서울대 수석 이런 거 인터뷰가 막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됩니다. 발표도 잘 안 해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수능 수석도 보도를 했지만 서울대 이과 전체 수석 인터뷰, 서울대 문과 법대 전체 수석 인터뷰, 서울대 전기공학부 수석 인터뷰, 이런 게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면 요즘으로 치면 뭐 메이저 언론사에 일면에 쫙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럼 뭐 각 지역에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출신들이 뭐 수석도 하고 과수석도 하고 여러 고등학교가 나와요. 근데 94년인가 5년인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전체 이과 수석, 그다음에 한 10개 정도 되는 이과의 중요한 과들 수석을 다 차지합니다. 서울과학고가 소위 말로 언론에 엄청 뜨죠.
왜냐면 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를 기르려고 만든 학교가 성공적으로 인재들을 모아서 가르친 다음에, 지금은 뭐 서울대가 많이 이제 이과에서는 뭐 의대가 워낙 뜨면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는 서울대의 가장 낮은 학과의 합격선도 연대 의대 합격선보다 높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모든 과의 수석을 싹쓸이 해버리니까 언론에서도 엄청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어가 거의 처음 나와요. 영재교육.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라에 기여할 인재를 기르는 나라의 이런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공을 하고 있다. 왜냐면 과학고에서 이제 각 그런 이과, 의대 이런데 그때는 열풍이 불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 최명재 회장님도 내가 그러면 그런 고등학교를 세워서 뛰어난 애들을 모은 다음에 시설도 좋게 만들고 정말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해줘서 내가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인재로 길러내겠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고, 그래서 어땠냐면 참고로 잠실 주경기장 같은 잔디밭 축구장이랑 트랙이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에 96년에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뭐 다 인조 잔디로 다 바뀌었지만, 그때는 서울에 있는 전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조차도 자연 잔디가 뭐야, 인조 잔디 구장도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프로축구도 흙밭에서 축구를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 시절에 인조 잔디랑 그 다음에 트랙을 아예 고등학교 운동장에 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 파스테르 그 기업으로 번 돈을 민족사관고등학교 횡성에 있는 부지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런데 뭐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지어도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이랬을 그런 땅을 그냥 그 횡성 휴게소 바로 옆일 거예요. 거기에 만들어요. 그리고 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이제 시험을 볼 때 거기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아예 그 식당 바로 앞에 좌대가 있어요. 이런 좌대, 흉상을 올려놓을 수 있는 좌대. 그래서 이게 뭐지 봤는데 이 좌대 위에 밑에 써 있어요. 미래의 우리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이제 96년에 학생을 막 받았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뭐 20대 30대에 이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서 노벨상을 받으면 학생 흉상을 여기다가 올릴 거니까 미리 흉상을 올릴 석고 자대를 만들어 둔다.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12개인가가 있었어요. 밥 먹을 때 저걸 보고 밥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과학고는 나라에서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도 많이 해줬지만 저희가 내는 등록금 같은 것도 꽤 있었어요. 뭐 식비나 이런 것도 물론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줬지만, 근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뭐 기숙사도 있고 시설이 거의 호텔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운동장도 그렇고. 과학고는 저희 때 한 학년이 180명인데 그때 민족사관고는 입학생이 한 4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학년에 정말 시설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냥 쏟아서 그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입학 시험도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그때는 사실 뭐 요즘처럼 뭐 생활기록부도 보고 얘가 뭐 이렇게 수상 기록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수능, 시험 한 방으로 보통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대도 그렇고 입시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과학고도 뭐 경시대에 상 받으면 가고, 아니면 내신과 또 고입 선발고사라 그래서 그 시험 봐서 두 개 합쳐서 가고. 근데 약간 처음으로 미국식 그런 입학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4단계에 걸쳐 봤어요. 1단계는 일단 지필고사. 그래서 거기서 뭐 한 3배수 거르고, 3배수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중3 여름방학 때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2주간 캠프를 엽니다. 뭐 과학 캠프를 했었는데 매일매일 뭔가 미션이 있어요. 뭐 친구들끼리 연합을 해서 뭐 과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걸 줘요. 뭐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팽이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팽이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도는지를 오늘 밤까지 발표하래. 그리고 필기시험도 보고 2주간 있으면서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얘 인성, 협동력, 시험 보니까 머리도 좋은지, 머리가 좋아도 뭐 친구들이랑 토론도 하고 발표 능력도 있는지, 거기서 또 2배수 거르고, 그리고 또 세 번째에 또 필기시험을 또 보고, 뭐 네 번째 면접을 보고. 그래서 과학고 시험은 12월에 한 번밖에 없었는데 경시대 시험 보고, 민족사관고 시험은 막 4월에도 보고, 또 여름방학 때 대치동 학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막 바빠 죽겠는데 6월에도 2주간 또 캠프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시험을 봤던 건, 저는 사실 과학고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과학고를 가려고 그랬고,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민족사관고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학교고 저희가 들어가면 이기니까 정말 좋은 학교인 건 알겠는데, 이 학교가 과연 몇 년이나 갈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다들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파스테르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이지만 뭐 삼성 수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파스테르가 잘 나가다가 이게 뭐 10년도 안 가고 만약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나라에서 아직 인정받은 학교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때는 우수한 학생들은 사실은 서울과학고가 목표였지 민족사관고가 목표인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홍보라든지 학교 시설은 너무 좋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학고를 지원 애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민족사관고 시험을 보죠. 보다가 이제 1차, 2차까지 보고 3차 볼 때쯤에 서울과학고도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었거든요. 수시 발표가 나요. 그거 발표가 나니까 이제 그 서울과학고에 붙은 애들은 이제 3차 시험을 보러 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서울과학고를 저도 수시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막 떨고 이래서 경시대를 잘 못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희 때는 특차라 그랬군요. 특차랑 정시가 뭐 있었는데 요즘 지금 수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시에 서울과학고를 떨어집니다. 서울과학고에 지원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민족사관고 시험은 4차까지는 11월에 끝나고 서울과학고는 12월이니까 저는 서울과학고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족사관고 가길 바라셨어요. 민족사관고의 이런 그 비전이나 또 막 노벨상을 수상하게 하려는 거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서울과학고는 물론 대학로에 있지만 시설도 좋지만 그래도 민족사관고에 비하면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사관고는 달랑 30-40명만 뽑아서 막 양질의 교육을 하면 준서가 너가 더 훨씬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다. 되게 웃겼던 게 대치동 학원에서 한 15명 정도 있으면 15명 중에 제가 못해도 5등 안에 들었었거든요. 수학, 경시 이런 걸로 모의고사나 이런 거. 근데 시험 때 떨어서 와 이걸 내가 얘기하게 되는구나. 15명 중에 12명이 서울과학고를 붙었는데 제가 그 못 붙은 3명에 제가 들었어요. 그때 너무 슬펐죠. 그 인생 최고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떨어가지고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수학 경시대회를. 근데 그래서 3명밖에 안 남고 저랑 맨날 대치동 학원에서 막 농구도 하고 오락실도 하고 친했던 친구들 12명은 이미 서울과학고에 붙어버린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까 저는 서울과학고에 너무 가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저랑 중학교 때 정말 중마고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지금도 다 연락하고 지내요. 물론 요즘 연락 좀 안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너댓 명 정말 친한 애들은 정말 지금 제가 40인데 한 32, 3까지도 연락하고 지냈고 사실 뭐 요즘도 이제 걔네들이 애 낳고 바쁘고 저도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연락을 뭐 잘 못하는 거지 사실 요즘도 연락하면 뭐 정말 어제 봤던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애들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서울과학고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 서울과학고 떨어지면 너 일반고는 다니기 싫다며 그럼 서울과학고 떨어졌을 경우에 보험을 대비해서 민족사관고를 4차까지 보자. 서울과학고 떨어지면 민족사관고 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민족사관고 시험 수석을 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그 3차부터 서울과학고 붙어서 경쟁자들이 시험을 보러 안 오니까 물론 보러 온 애들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근데 또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재밌어지는데 뭐야 뭐 이런 미친놈이 있어 이런 느낌의 이력이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얼굴이 되게 어둡고 막 저한테 막 준서가 어떡하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민족사관고 가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